신고가 아파트의 비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신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했을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 궤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락률을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률을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하락률도 V자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금도 하락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0%죠. 0%를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 0%를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플러스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평균이겠죠. 이 와중에도 신고가 아파트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신고가 아파트. 그리고 이 와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마디로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시장의 불황입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틀이 함께 움직이는,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와 미분양. 그러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왜 신고가가 나오냐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저기는 지금 모든 아파트가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더 비싼 아파트를 가격을 주고 신고가 아파트를 사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 자, 그 비밀이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한 예로 부산이에요. 특히 이제 부산과 서울의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서울과 부산만 보라고. 수도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과 부산만 보시라. 부산. 그 이유가 있다. 수도권은 보지 마라. 앞으로 인구가 하락할 때는 수도권이 결정타를 맞게 된다. 가장 지금 위험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서울 1대 도시, 2대 도시. 여기는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서울이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도시고, 두 번째로 부산이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2년간 50평형 공급 80가구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부산이에요. 부산 대가족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여기서 해당되는 곳이에요. 서울, 부산만 여기 딱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년간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 2년간의 공급의 대부분이 중소평형이란 겁니다. 84타입 이하 타입만 공급이 되고, 대형 아파트는 2년간 단 80가구뿐이다. 그러니까 대가족이 갈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죠. 이 말이 뭡니까? 이게 희소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희소성. 한정성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희소성과 한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유가 또 밝혀질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대형평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가족, 나는 좀 큰 평수에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수요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DS, 내 이름은 DS, S. 디맨드, 서플라이, 수요, 공급. 당연히 지금 공급이 안 나오니까 이 대형 아파트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0. 숫자가 0으로 간다. 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만나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이라면 15, 20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신고가와 미분양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하락 거래 절벽에도 초대형 평수는 신고가를 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4억 거래, 뭐 화곡동 프리지어도 20억 원 거래되고, 한남더일 110억 원에 거래되는데 이 물건이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예죠. 서울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형 평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안 돼요. 많이 없습니다. 일부의 강남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시장 침체도 24억에서 45억. 그리고 강남, 용산, 대형 평수, 한남더일 있죠. 이쪽 보시면은 대형 평수들이 반격을 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니즈를 따라가려는 이 대형 평수의 공급이 시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던 서울 뺨쳤다. 한 방에 28억 거래해서 75억으로 거래했죠. 이거 대형 평수죠.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70억에 또 거래됐습니다. 지방 아파트인데도. 그리고 지금 LCT 같은 경우는 이제 펜트하우스 제일 큰 평수가 95억 원에 거래됐어요. 95억.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지금 95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형 평수다. 공급이 나오지가 않는, 공급이 부족한 대형 평수 쪽으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해운대 대형 평수 고금리에도 무풍지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V자로 하락하는 이 과정들, 그걸 V자로 하락률이 좁아지는 이 과정 중에서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금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와.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리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가격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네, 공급이 부족했던, 네, 그러니까 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요, 2008년, 우리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상황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문가 유튜버들은 뭐라고 합니까? 금융위기 상황이 똑같이 지금 재현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 반대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조금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몇 번씩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전혀 다르다 나오죠. 예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는요, 하락의 주도를 대형 평수가 했습니다. 이것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막 이끌었던, 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형 평수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었죠. 네, 재건축이 시세를 하락하면서 중소형 평형까지 시세를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네, 공급입니다. 2007년도, 2008년 이후로 지금 금융위기 때 이후로 나타났던 것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의 공급의 2배,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 평형 주택은 적고 대부분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 평수가 오히려 오르고 지금 중소형 평수는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것이 금융위기 때와 다르고 전체 물량도 당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다. 공급 물량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대규모 공급 정책을 했어요. 그린벨트 뭐 군부지뿐만 아니고 다 때려박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급이 안 나오죠. 원자재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연이 되거나 아예 무산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이런 문제들 고금리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때는 이제 금리가 저금리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시기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양극화는 어떻게 나타난다? 지역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네, 지금은 지역계, 그때는 평형의 양극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규모별 미분양 현황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어떻게 되냐? 대형 평수는 미분양이 없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낮다는 거죠. 0이니까, 여기 0이죠. 미분양이 거의 없고, 중소형 평수가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소형 평수죠.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우리가 한번 겪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한번 겪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융위기 때는 대형 평수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리딩을 했죠. 하락 리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사들 그리고 뭐 조합이라든가 시행 이쪽에서는 대형 평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급을 중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락장을 거치다 보니까 불황,
하락장을 거치니까 중소형 평수들이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중소형 평수들이 오히려 가격 방어, 하방 경직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하방 경직을.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 공급을 안 해준 거예요. 중소형 평수, 그리고 중소형 평수는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도 대형 평수보다 하락장일 때 덜 떨어지긴 해. 많이 떨어지지 않네. 이 때문에 대부분은 공급은 중소형 평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 이제 대형 평수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대형 평수의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것이 하락장엔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는 지금의 하락장의 모습은 180도 아닌 거의 뭐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참고할 게 없어요.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하락장은. 그래서 이게 투자란 것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전과의 같은 패턴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전의 패턴이 똑같이 전개되면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이제 레인지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이전의 학습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 내가 투자를 했던 지금 경험이 많다,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의 유튜버들, 전문가들, 저는 30년, 20년 뭐 이런 얘기 떠들죠. 그 필요 없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게 수익률에, 플러스 수익률에 연관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고, 신고가가 왜 대형 평수 위주로 나오게 되는가? 대형 평수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고, 그리고 미분양이 겹치는 이 부동산 하락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